예, 안녕하십니까. 조선기계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선 업종 주가가 그동안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잘 치던 4번 타자가 갑자기 좀 슬럼프가 찾아와서 좀 둔해진 모습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이 4번 타자의 기량을 다 잃어버린 건지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선주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주 주가는 2020년 1월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던 시기에 예, 약 한 50% 정도까지 빠졌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크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한 180, 현대미포 기준으로 2020년 1월 100이라고 했을 때 180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만 한조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1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7월 초부터는 조금 또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후판 가격의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판 가격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예요. 전체 배를 만들 때 배 멀리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쇳덩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후판이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6mm 이상이 되는 그 철판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전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략 기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올해 들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톤당 약 한 65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던 이 후판 가격이 지금은 1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전체 원재료의 약 한 20%를 차지하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 50%,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점이 아무래도 좀 조선주 주가를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업종과 달리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수주할 당시의 어떤 선가가 매출을 인식하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조선업체의 그 매출 인식 커브를 보게 되면요. 이게 대략 S자 커브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처음 선박을 계약하고 나면 대략 한 1년 정도는 선박에 대한 설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계라고 하는 건 이제 배가 한 척당 LNG선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2천억 원이 넘는 이 선박을 발주한 선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이 대략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년 정도 지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를 절단하고 그렇게 잘라낸 강제를 가지고 블럭들을 만듭니다. 흔히 집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은 레고 블럭들을 가지고 모아서 큰 형태의 블럭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든 블럭을 도크라고 하는 조선소만의 특유한 그 생산 시설에 넣어서 본격적으로 선박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대략 선박을 계약하고 나서 한 1년 후부터 약 한 1년간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조선소들의 매출은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배는 한 1년 전에 고정된 선가로 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건조가 되는 시점에 후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둔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스프레드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선가와 후판가의 스프레드가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선가와 후판가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 이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약 한 9천억 정도의 적자를 냈고요. 이 9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 후판 가격이 올라간 것에 따른 충당금 설정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4천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4천억 정도가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충당금 설정액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이미 지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 조선소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선가와 후판가의 스프레드 관계로 봤을 때 앞으로 선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후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게 결국 앞에서 처음 조선주 주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 4번 타자가 이게 뭐 일시적인 슬럼프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기량이 퇴보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제 별 좋은 소식 없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수주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가 보면 갑자기 또 이런 대규모 적자나 유상증자 이슈 나오면서 또 주가가 빠지고, 이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제가 지난 약 한 20년간의 어떤 이 조선업황의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니 조선업만큼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산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소들, 전 세계 조선소의 수주 잔고 그림인데요. 수주 잔고의 그 전년 동기 대비 그림을 그려보면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약 한 3년을 주기로 해서 굉장히 반복되어져 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바닥을 지나서 수주잔고 전년비 그림이 우상향하는 구간이 나타날 때가 보면 항상 조선주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사이클을 보신다고 그러면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이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우상향이 나타났던 구간의 기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는 우상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이게 1996년도 이후의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부터 이 조선업황의 사이클이 우상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면 짧게는 18개월 정도를 본다? 그러면 2022년 4월 정도까지, 조금 더는 길게 나타났던 기간 22개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 2022년 8월 정도까지는 조선업황의 우상향 사이클이 계속돼서 나타나게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우상향하는 구간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가와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우상향하는 구간에는 선가도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업황의 사이클이 우상향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선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조선소들의 수주 잔고가 연간 일을 할 수 있는 일감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2.5년치 이상을 넘어간 일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5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박의 건조기간, 계약에서부터 인도하는 시점까지가 대략 2년에서 2.5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이클 이상 조선소들은 그 일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일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선주사들과의 선가 협상에서도 조선소들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선가와 조선소들의 수주잔고를 인도량으로 나눈 그 몇 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이 인도량, 그러니까 일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들이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조선소들이 충분히 2.5년 이상의 일감을 가지고 있고 업황 사이클은 우상향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클락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뭐 지난해 말이 대략 이 포인트 125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부터 지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8월까지는 14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업황 사이클을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15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앞으로 나올 거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선주 주가와 비교해 본다면 이 4번 타자는 지금 일시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 됐던 후판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 클락슨이 발표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관이 발표한 한국의 선박 인도량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는 약 한 1000만 CGT 정도, 1000만 톤 정도의 선박을 한국이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약 한 800만 톤 정도로 인도량이 조금 감소해요. 내년에 인도량이 감소하는 건 2018년도엔 수주가 많았습니다만 19년, 20년 상반기까지의 수주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일감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인도량은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도의 후판 수요는 올해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판에 대한 수요는 내년에 좀 줄어들 여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후판의 공급 측면인데 그동안 한국이 후판을 어떻게 조달해 왔었느냐라는 걸 보면 뭐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후판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후판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환급해주던 그 환급률도 내렸고 최근에는 수출 관세를 또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후판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보다 후판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 중국에서 후판을 도입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뭔가 이 조선소들이 다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요도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고 공급도 다변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도 여기서 크게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가와 후판가의 스프레드를 비교해 봤던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후판가는 낮아지고 선가는 올라가니까 조선소들의 수익성은 그만큼 더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슬럼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4번 타자는 이 슬럼프가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충분히 그동안에 펼쳐왔던 기량을 다시 보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